명칭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고요.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합쳐진 그러한 대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패션, 두 번째 와인도 엄청 크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수, 그다음 네 번째 주얼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하위에 브랜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브랜드들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루이비통이 있고요. 그 외에도 디올도 LVMH 소속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셀린느, 지방시 이런 거가 다 있고요. 와인은 명품 브랜드들, 와인도 되게 고급 브랜드들 많이 루이비통 소속으로 있고, 향수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얼리, 티파니, 불가리, 이러한 주얼리 명품 브랜드들 또한 루이비통의 소속 브랜드입니다. 이외에도 뭐 태그 힐피어, 그 시계 브랜드 등 여러 개가 많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종목 분석을 시작하면은, 성장률은 현재 애널리스트 컨센 평균치가 12% 성장,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아래로 워스트 베스트를 잡을 때 한 5%에서 19%까지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기업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약간 조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기본으로 세팅을 5에서 19로 한 2시그마 정도 표준 편차로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잡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루이비통의 이제 성장 동력은 이제 가격 결정력이 제일 크죠. 가격 결정력은 기업이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가 떠날 수 있냐, 아니면 소비자가 안 떠나고 이 기업 좋지 이러면서 계속 남아있냐, 이건데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가격 결정력이 매우 센 상태이죠. 뭐 가격 올린 다음에 오히려 야 오늘이 제일 싸대 이러면서 더 줄 서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명품 뭐 고소득층은 이제 고자산층은 뭐 이렇게 이런 명품 하나하나 가격에 크게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이제 유럽 여행이 다시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3년 동안 닫혀있던 유럽 여행이 이제 본격화되면 왜 좋냐? 이게 유럽에서 생산된 그런 뭐 핸드메이드든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유통을 하면서 유통 마진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뭐 미국이나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 오면은 이게 거의 더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격 형성대가 생겨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이제 명품 한 개씩 사오죠. 그 마진들 없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세 혜택 받아가지고 그걸 사오면서 이게 명품도 같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험 요인을 보면은, 위험 요인 중국 규제. 중국은 항상 공동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명품 막 이렇게 그런 거 사지 마라, 막 다 같이 좀 하자 그러면서 명품 규제를 가끔 때려요. 그럴 때마다 루이비통이나 뭐 에르메스 이런 게 좀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소비 여력 경기 침체가 얼마나 제대로 올지 장담을 못하니까는 그런 소비 여력의 감소가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변수,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5년 뒤에 루이비통이 어떻게 돼 있을까, 기업이. 그거에 대한 뭐 예측은 하지 못하겠지만, 진짜 망한 명품 기업이 지금 현재 퍼가 몇 배인가, 루이비통이 혹시 망하면 퍼가 몇 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망한 명품은 제가 뭐 구글링해서 검색해 보니까 베르사체가 바로 뜨더라고요. 베르사체의 퍼를 이제 검색해 보면, 베르사체가 합병이 돼서 마이클 코어스에 있는데 이게 티커가 CPR인데 이게 퍼가 9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의 이제 성숙기 5년 뒤에 퍼를 계산을 했을 때 10배, 그 뭐 9배는 너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10배에서 한 20배까지 볼 수 있겠다, 5년 뒤에. 현재는 한 24배 정도이고, 5년 평균을 했을 때는 30배 정도 되긴 합니다, 루이비통이. 되게 보수적으로 그래 잡은 거죠. 추가 자료로 이제 성장률이랑 성숙기 펄을 좀 틸팅을 이렇게 해보면은, 추가 자료 지속적으로 20%가 넘는 ROE는 이게 자본 대비 순이익으로
계속 기업의 성장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피셔라는 그 투자의 대가도 항상 얘기했던 게 ROIC가 좋은 기업은 이게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기업을 잘 투자하자 이런 게 있는데 이 20%가 계속 넘게 매우 높은 ROE거든요. 이런 성장, 지속 성장 DNA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성장률 최악을 이렇게 5%까지 가는 건 오바다. 한 7%까지 수정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뛰어난 사업 포트폴리오로 뭐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뭐 디올이 망하면 셀린느가 풍선 효과 좋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뭐 티파니, 불가리 뭐 서로 안 좋으면 다른 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베르사체처럼 뭐 그렇게 단일 브랜드처럼 망할 것보단 이게 포트폴리오가 매우 좋고 패션, 와인, 뭐 주얼리 이렇게 다 퍼져 있으니까 성숙기 최악 PER을 그래도 13배까지는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주가를 시나리오별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베스트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현재 주가는 774유로 정도 하고요. 이게 지금 3월 말 정도 지금 기준입니다. (3월 말 정도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포워드 PER은 24배 정도 합니다. 이게 유로화 약세로 인한 베스트 시나리오는 유로화 약세로 인한 P 증가가 있습니다. 유로가 약세면 이제 뭐 이 명품들이 외국에서 팔릴 때 이렇게 유로로 환산했을 때 P가 더 커지니까는 오히려 수출 기업들한테는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한 본격적 유럽 여행으로 이러한 그 명품들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5년 평균 성장률을 19%. 그리고 터미널 5년 뒤 가도 브랜드 인지도 요즘과 같이 계속 좋은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경기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소비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터미널 PER도 한 20배 이상은 줄 수 있겠다 했을 때 적정 PER이 37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재로 이렇게 두 글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때 주가는 1200유로 정도 나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한 55% 나오는 거고 이 시나리오 2랑 시나리오 3은 5년 성장률 15%, 뭐 5년 성장률 10%, 터미널 PER 18배, 터미널 PER 15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들이고요. 그다음 최악의 시나리오만 한 번 더 같이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5년 성장률이 7%, 터미널 PER이 13배 이 정도가 나오게끔 계산했습니다. 이게 뭐 몇몇 하위 이렇게 루이비통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베르사체처럼 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뭐 불매운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잘 가꾸어진 포트폴리오에 불구하고 5년 성장률이 7%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터미널의 브랜드 인지도 막 이런 게 안 좋아질 수 있어서 터미널 PR도 13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현재 적정 PER이 14배로 나옵니다. 이러면 450유로 정도고 이때는 하락 여력이 마이너스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딱 상태로 봤을 때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는 뭐 상승 최고로 가면 한 54%까지 오를 수 있고 최악으로 가면 마이너스 47%까지 마이너스 41%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분석에 요구하면은 현재 여기 이쪽에 있는데 이게 거의 시나리오 2와 3번 이제 사이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래서 이럴 때 뭐 잘 상황 판단을 해서 이럴 때는 이제 매크로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요즘 크레딧 스위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크레딧 스위스가 잘 지나가고 이제 유럽 여행 이제 활성화 시즌이죠. 이제 한 4월, 5월, 6월, 7월 막 이렇게 되면 이게 2Q, 3Q 실적에 반영될 텐데 그럴 때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은 뭐 위로 더 오를 수 있고 이게 뭐 아니면 진짜 유럽이 그 시스템적인 붕괴가 좀 많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안전마진 분석으로 이게 뭐 손해볼 확률을 줄인다. 이런 좀 보수적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해서 손해볼 확률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1월 시나리오 3 정도 주가 부근에 오면은 매수를 조금씩 해가면서 뭐 1.5% 처음에 샀다가 그 다음에 3% 늘렸다가 좀 더 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와 이게 더 많이 올리자 비중을 그래서 5%막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잘 해나가면은 손실볼 확률이 줄어들고요. 이거를 한 가지로는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 몇 종목 이렇게 안전마진 분석을 제대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 또 손해볼 확률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진짜 손해볼 확률이 매우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1% 내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진정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플러스 퀀트적인 투자로 예. 사람은 막 이렇게 또 손실 볼 때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팔 수도 있고 오를 때 사고 싶다 막 이러면서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감정에 지배되지 않게 기계적인 좀 투자도 같이 접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조태꾸알 감사합니다.